지금도 막걸리를 뭔지 드신가요? 묵념을 좀 하고.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네. 자, 이 특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우리 김주관 대표님이 요번에 진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세월호 맞죠? 네, 거기에 좀 묵념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 그러니까 모두 지금 있는 자세에서 편안한 자세에서 조금은 더 자세를 좀 안정을 취해서 가신 분들한테 묵념을 시작합니다. 묵념 들어갑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그런 것까지. 어쩌면은 어제 통화를 하면서 설 박사님한테 이거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설 박사님 엄청 고생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지 맙시다 했는데 벌써 준비가 다 돼가지고 돌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디 자랑질을 못했어요. 이거 가져간다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이걸 한다는 게 좀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애쓰는 거 보니까는 좀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만큼 소중한 만큼 우리가 그거를 교육으로 좀 받아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박 대표님이 하는 이거 강의는 아마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강의니까 다시 박수를 좀 맞으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쓸 줄은 생각도 못하고 송기자 선생님을 이렇게 따라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자주 뵙고 싶고 근데 오늘은 느닷없이 왔기 때문에 긴 시간을 좀 같이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꼭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2년 전부터 저희 회사는 4일 근무제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믿지 않았었죠. 이제 4일 근무제 하기 전에 하루는 봉사활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 1일 매주 금요일 날은 봉사활동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리고 4일 근무를 시작했어요. 직원은 몇 명 안 되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다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놀아라. 혼자 이렇게 노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이렇게 논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함께 그 시간을 비워서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지켜보니까 좀 어정쩡한 것 같아서 직원들이 다 함께 같이 좀 휴식을 좀 취해봐라 해서 무리지어서 강원도도 가고 싶을 때 가더니 대리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도 또 제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회사에 3일 동안 지어있는 그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5일 근무제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가 5일 근무제를 하니까 아까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쉬고 공휴일날 쉬고 국경일날 쉬고 또 뭐 선거철이라고 쉬고 또 회사의 어떤 기념이라고 쉬고 쉬는 날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그 전까지는 제가 근로자가 아니었으니까 1년에 며칠 쉬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결국은 1년에 5일 근무제가 아니라 4.2일만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계산상의 4.2일이지 근무 연차나 또 회사에서 얼마만큼 중책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계급과 서열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주 3일도 근무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5일 근무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쉬는 날을 이용해서 3일 동안 일하는 그런 직종과 그런 회사를 좀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이 좀 우리가 양성을 하고 좀 지원을 해서 저희 회사의 빈 공간을 3일 동안 이용해서 사업을 할 사람한테 빌려주자고 마음 먹고 이제
물색도 좀 해보고 사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제안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은 고맙다가 아니라 5일 동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3일 동안 뭘 할 게 있느냐. 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사내 협동조합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 어차피 직원들이 퇴직하면 노후 준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 협동조합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공하면 이런 추진하는 일이 이제 품앗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공간도 품앗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맞는 거겠죠. 그래서 3일 동안 그런 일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아이들 좀 찾아봤어요. 그 전에 저희가 4일 근무를 하면서 사상근무제에 대한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사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매주 금요일마다 하루 종일 회의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몇 개월 걸려서 착한 경제라는 책을 한 권 만들었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많은 사람한테 공유하고자 토론을 시작했는데 좋다는 것보다는 이론은 맞는데 너무 앞섰다. 그리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평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일반인들이 좀 쉽게 공간 공유에 대한 개념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쉽게 좀 이해하고 참여하고 체험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 내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드는데 교환 여행이라는 아이템을 냈습니다. 사상근무제를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 낭비하는 게 저희 우리나라의 5일 근무제나 선진국의 5일 근무제만 있는 줄 알았고 어느 나라에는 그래도 이 공간이 어마어마한 자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세계 어딘가는 있을 것 같다고 조사해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좀 듣고 활용하고 실천하고 뭔가 방법을 찾으시면 저는 이 사상 근무제, 사상 경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7일 경영이라고 얘기해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7일 경영이고 근무자 입장에서는 사상 근무제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7일 경제라고 이제 저희가 명칭을 좀 이렇게 구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셔서 제가 실천하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이걸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세계 처음으로 사상근무제를 통해서 남북 통일도 3년 안에 할 수 있고 10년 안에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계산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고민해서 이 안건을 어떤 사람한테 전달해야 될까? 권력층인가, 그러니까 정책자들, 아니면 경제인들인,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는 돈이 많은 그런 어떤 경제인을 대상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근로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먼저 얘기해야 될 사람은 문화인, 새로운 문화를 도전하고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고 혁신사회, 혁신노동, 혁신문화를 좀 꿈꾸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순서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책자들이 먼저 실행하면 이 효과를 정책자들이 먼저 찾아갈 것이고 근로자가 먼저 찾아간다면 노동자한테 가져가지만 우리나라는 분단된 현실 때문에 잘못하면 또 노동운동으로 가고 종북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여당한테 얘기하면 여당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고 야당한테 얘기하면 또 권력 다툼의 어떤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 그런 분쟁이 좀 예상이 되어서 저는 이제 문화인들한테 먼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환여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이제 저희가 세계적으로 또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교환여행은 뭐냐면 내 집을 외국인에게 주고 외국인의 집을 내가 숙소로 써서 숙박비를 절약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닌다고 한다면 세계 여행을 만약에 가족 4인 가족이 2천만 원 내지 또는 개인적으로 보면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년 정도 4인 가족이 세계 여행을 다닌다면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가져야 좀 약간 여유 있게 좀 다닐 수 있고 2천만 원 가져가면 정말 배낭여행 갖고 거지처럼 다녀야 되겠죠. 한 달에 200만 원씩 써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교통비도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여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을 교환해서 세계여행을 다니면 50% 이상 경비가 절감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절감이 되면 제가 여행 가는 동안 집을 비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까지 따지면 50%가 아니라 70%까지도 절감되는 그런 계획을 좀 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찾아봤더니 외국에 한 20군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사해보고 회원 가입돼서 이제 그 회원들의 DB를 조사했더니 이런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6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지금은 한 100만 명 이상, 200만 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거는 100만 명 이상이 이 교환여행을 통해서 여행을 다니는데 그 중에 10%에서 20%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여행을 다녀요. 매년.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개인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세계여행을 다니는 문화가 우리가 6.25 전쟁 한참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경쟁 그 사이트가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경쟁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1대1 교환입니다. 그래서 A가 B에, B가 A 집으로 가는 1대1 교환으로 이제 끝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는 우선 내 집을 먼저 내놓을 테니까 미국 사람이 저희 집에 오면 미국 사람이 집이 비어지면 여기 계신 분이 한 분이 미국으로 가고 여기 계신 분이 미국으로 가면 비어져 있는 집을 또 다른 국가에 누군가 와서 그 집에 숙소를 머무는 순간 꼬리에서 꼬리를 물어서 계속 빈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를 내놓으면 100개, 1000개, 10,000개가 계속 이어져서 공간이 생기니까 동시에 한국 사람의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함께 3, 40명이 미국으로 가고 또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저희 마을로 오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아까 명함 보니까 축제 하신다 그랬는데 세계 여행 축제를 해마다 한 번씩 기간을 잡아서 끌고 가는 이런 세계적인 축제를 한국에서 시작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좋은 콘텐츠. 그 일을 한번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환 여행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고 그 제주도에서 우리 이제 송기자 선생님하고 송방희 교수님 뵙고 그 제주도 서귀포 꿈이라는 그 포럼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포럼이 아니고 정말 시민 포럼을 주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안건이 탐라대학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탐라대학을 4.3 학습제로 4일은 정규대학 학과과정을 그 다음에 3일은 대한대학 학과과정을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대한중학교, 대한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좀 더 대학과정을 좀 만들어가지고 제주도에서 그런 꿈을 한번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 계신 분과 같이 또 서귀포에 함께 오셨던 분들이 힘을 모아서 모두가 교수가 되고 모두가 학생이 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대한대학을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발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계속 이어갖고 이제 저희들끼리 지금 만나고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대한대학 교수님이 되어서 정말 대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정이나 또는 학교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추진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런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는 현장 강의를 좀 하신다면 대한대학이 제주도 시작했지만 그 대한대학이 각 지역별로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시 넘어와서 이제 사상근무제를 저희가 실현하고 있는데 그 사상근무제는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지구상에 너무 이 넓은 공간에 그 3인 이상의 공간이 계속 닫혀 있으면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제 도저히 이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런 닫힌 공간이 없어서 누군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상근무제를 실현하면서 반성하고 추진하는 게 뭐냐면 공간을 낭비하는 것이 제일 큰 죄악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그 내가 쓰지 않는 공간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만 있다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공간이 자원 중에 제일 비싼 자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은 옛날에는 공장이 시설을 많이 투자했지만 지금은 공장 시설보다 인터넷 컴퓨터망이 잘 퍼지고 많은 어떤 디지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집중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도시 공간을 휴일로 비어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일 낭비가 심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것을 알고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고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간만 활용해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고 이 자원 가치를 통해서 얼마큼 수익을 만들 수 있으며 망해가는 기업도 사장근무제를 실현하면 바로 1년 안에 회상할 수 있습니다. 계산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협동조합을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자리 창출 지원 자금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활용만 한다면 아마 7일 동안 생산하는 이 효과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에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그런 계산이 원가 절감은 무조건 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산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다는 그게 가능하다면 무엇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면 원하는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계산 방식이 되어 있으니까 추진하시다가 안 되면 이제 저희 사무실에 매주 금요일 날 저희는 강의 연습하고 토론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만약 궁금하거나 또 그런 강의에 좀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금요일 날 오신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몇 분 됐어요? 예, 됐습니다. 요거 이제 확실히 이게 4.3 경제가 얼마나 창의적이냐면은 지금 일자리 모자라는 게 아니라요. 일을 나누는 경우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3, 4일을 쓰는데 벌써 한 공간을 2개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밤낮으로 또 나누면은 한 공간을 4그룹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창의적이거든요. 이게 한류가 돼서 밖으로 나가야지. 일본 애들 이거 보기만 하면 달라질 거예요. 하여튼 금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모이는 거 그룹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모아가지고 꼭 잊지 말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재영 박사님 요 15분 테드로 주십시오. 자,